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오랜 시간 조용히 준비해온 삶의 역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낮춰지고 그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 하나가 남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출판사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책을 좋아했고 글을 사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혼자 조용히 집에 앉아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냥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었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깊이 사귀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준호와는 함께 일하던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고 서연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차분한 눈빛에 이끌렸다고 했습니다. 둘은 1년 남짓 사귀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서연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최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기는 했습니다. 깐깐하다는 말도 들었고 기준이 높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이야기를 크게 흘려들었습니다. 어느 집이든 처음에는 낯설기 마련이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정식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서연은 아침부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옷도 단정하게 골랐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가방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넣어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종이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챙겼는지 서연 자신도 그날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딘가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별거 아니야.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준호의 손을 잡았는데도 손이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 여사가 나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을 반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고르듯 가치를 매기듯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수수하네. 웃으면서 했지만 그 말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고 분위기는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질문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다닌다고 했지? 서연이 출판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잠깐 표정을 바꿨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연봉은? 서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준호가 대신 말하려 했지만 최 여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해야지.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3천 조금 넘습니다. 그 순간 최 여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서연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결혼 참 쉽게 하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최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연봉이 7천이 넘는데 균형이 안 맞잖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그래도 둘이 잘 살면 되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결혼은 현실이야.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노후 자금도 없다면서 왜 결혼했어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손 위에 젓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어딘가가 서늘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이후에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연은 최 여사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상냥하게 받았고 명절에는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최 여사가 부탁하는 일은 군말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서연은 아침 일찍부터 시댁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또 상을 치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혼자 땀을 닦고 있을 때 최 여사가 한번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일을 안 한다던데 얘는 그나마 낫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특별히 착한 사람처럼 평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냥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생겼습니다. 서연은 기뻤습니다. 새 생명이 자신의 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소식을 시댁에 전하자 최 여사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기쁨을 표현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런저런 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애 교육은 우리 방식으로 해야 돼. 너희 집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낳고 내가 키울 아이인데. 하지만 그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서연의 딸이 물었습니다. 아직 어린 목소리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엄마, 우리는 왜 할머니 집에 가면 엄마만 이래? 그 순간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이미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서연은 준호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만두고 싶어.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보면 안 될까? 서연은 그 말에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나 지금까지 참았어. 그 말을 하고 나자 마음속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긴장해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열어 그 오래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가던 날부터 가방 속에 넣어두었던 바로 그 종이를요. 며칠 뒤 또 시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날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비는 우리 쪽에서 좀 관리해야겠어. 어차피 내가 버는 것으로는 부족하잖아. 식탁 위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모두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봉투를 최 여사 앞에 살며시 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최 여사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잠깐 읽다가 표정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신우이도 준호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 통장입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는 8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도 없었고 기침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몇 년 전 최 여사가 던진 말의 대답이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게 화를 내지도 않게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 조용하게 어떻게 그 돈이 생긴 것인지 서연은 짧게 설명했습니다. 출판사에 다니면서 조금씩 모아온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서연은 몇 년 전부터 익명으로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혼자 앉아서 쓰던 글들이 편집하던 영상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읽히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가 늘었고 수익이 생겼습니다. 서연은 그 수익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넣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젠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러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서연은 그것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이.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셨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서연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명절은 양가를 번갈아 가겠다고. 둘째, 아이 교육은 부모인 자신과 준호가 결정하겠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도 신우이도 누구도. 왜냐하면 그 말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여사는 서연에게 먼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연락은 여전히 왔지만 당연하게 시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 함부로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변화를 서연은 딱히 기쁘다거나 통쾌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 당연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서연은 통장을 다시 서랍 속에 넣으면서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있어서 이긴 것일까? 그게 전부였을까? 서연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통장이 중요했던 것은 숫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서연이 그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할 수 있는 나를 위해, 스스로의 발로 설 수 있는 나를 위해 조용히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서연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무시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너무 크게 쓰입니다. 그 이름 아래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누군가는 낮춰지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번듯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가 서로의 무게를 함께 들어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어딘가가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아니면 오래된 상처 하나가 살짝 건드려졌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 결국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오랫동안 참아오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 억눌러온 것들, 그냥 넘어가야 했던 것들. 그것들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도 힘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